에이그, 재수온 붙었네. 아들을 못 낳으면 얌전하게 나갈 것이지. 어디서 눈물을 짜? 엄동설한 눈보라가 몰아치던 어느 날 밤, 한양 도성박세도가로 소문난 최참판댁 대문이 열리더니 보찜 하나 맨 젊은 여인이 쫓겨났습니다. 그녀는 바로 이 집안의 며느리 서씨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쫓겨난 것은 서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님, 이 핏덩이를 정말 저 얼음 낀 개천에 버리란 말씀입니까요? 어디서 말 못하는 병신을 데려와? 우리 최씨 가문에 저런 흠집 난 놈은 필요 없다. 당장 내다 버려. 비정한 시어머니 최노마님의 고함 소리와 함께 갓 태어난 핏덩이 하나가 눈밭에 버려지고 맙니다. 자신의 핏줄인 친손자를 벙어리라 하여 내다 버린 비정한 시어머니. 그리고 남이 버린 그 핏줄을 가슴으로 품은 쫓겨난 며느리. 15년 뒤 이 기구한 운명이 불러올 처절한 피의 복수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 버려진 벙어리 손자와 쫓겨난 며느리.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저와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사람 팔자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여기 최참판댁 며느리 서씨를 보십시오. 얼굴 곱지 마음씨 비단결 같지 바느질 솜씨 일품이지. 어디 하나 빠지는 구석이 없건만 딱 하나. 혼이 난 지 10년이 넘도록 태기가 없다는 것이 죄였습니다. 칠거지약이라 했다. 대를 못 잇는 며느리는 필요 없으니 썩 나가거라. 시어머니인 최노마님의 서슬퍼런 호통에 서씨는 소박을 맞고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때마침 하늘도 무심하시지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친정도 일찍이 망해서 갈 곳 하나 없는 서씨는 정처 없이 걷다가 마을 어귀 갈대밭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이 추운 날 어디로 간단 말인가.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바람 소리 사이로 희미하게 응애, 으응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처음엔 고양이 울음소리인가 싶었는데 가만 들어보니 영락없는 아기 소리였습니다. 서씨가 소리 나는 쪽으로 눈을 헤치고 가보니 세상에나 얇은 호치불에 쌓인 갓난아기가 꽁꽁 언 채 파랗게 질려 숨만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떤 천벌 받을 사람이 이 엄동설 안의 핏덩이를. 서씨는 앞뒤 잴 것도 없이 자신의 저고리를 벗어 아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보니 눈이 맑고 이목구비가 뚜렷한 사내아이였습니다. 헌데 이상하게도 아이는 울음소리를 내지 못하고 쇳소리만 낼 뿐이었습니다. 쯧쯧. 너도 나처럼 버림받았구나. 어미 없는 나나 부모 잃은 너나 신세가 똑같구나. 서씨는 아이의 차가운 볼을 자신의 가슴에 비비며 오열했습니다. 그때 품속의 아이가 서씨의 체온에 몸이 녹았는지 서씨의 옷자락을 고사리 같은 손으로 꽉 쥐는 것이었습니다. 그 손길이 어찌나 간절하고 따뜻하던지 죽으려던 서씨의 마음에 불씨 하나가 툭 켜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살자. 내가 내 아들이 되어다오. 내 비록 가진 건 없지만 너 하나 굶기지는 않으마. 서씨는 아이의 이름을 복이라고 지었습니다.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복덩이로 키우겠다는 뜻이었지요. 하지만 서씨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품에 안은 이 아이가 방금 자신을 쫓아낸 원수 같은 시댁의 유일한 혈육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훗날 최참판댁을 송두리째 뒤흔들 무서운 비밀을 품고 있다는 것도요. 세월은 유수와 같다더니 어느덧 강산도 변한다는 15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서씨에게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핏덩이 보기를 업고 남의 집 허드레실부터 시작해 안 해본 고생이 없었지요. 하지만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던가요. 손맛 좋고 인심 넉넉한 서씨가 한양장터 구석에 차린 서씨네 국밥집은 문전성시를 이루는 대박집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서씨 아짐, 여기 국밥 한 그릇 더 주소. 예, 갑니다요. 깍두기도 더 드려요? 서씨는 이제 제법 번듯한 가게의 주인이 되었지만 그녀의 근심은 오직 하나, 아들 복이었습니다. 어느덧 20살 청년이 된 복이. 훤칠한 키에 남부럽지 않은 외모를 가졌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여전히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런 보기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쯧쯧. 인물은 기가 막힌데 입을 모지언 이원. 병신 자식 둔 서씨가 불쌍해서 어쩌누. 그러게 말일세.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하루 종일 멍하니 하늘만 보고 있으니. 사람들이 수군거릴 때마다 서씨의 가슴은 미어졌지만 보기는 그저 싱글벙글 웃으며 묵묵히 장작을 패고 물을 길어 올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호롱불 아래서 장부를 정리하던 서씨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큰일이네. 외상값이 도통 맞지를 않으니. 김 대감 댁에서 저번 달에 국밥을 몇 그릇이나 드셨더라. 머리가 굳어서 기억이 안 나는구나. 서씨가 머리를 싸매고 끙끙 앓고 있는데 옆에서 걸레질을 하던 보기가 슬며시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서씨의 손에서 붓을 빼서 들고는 종이 위에 거침없이 무언가를 써 내려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슥, 슥, 탁. 아니, 보가. 너 글을 쓸 줄 아느냐? 서씨가 깜짝 놀라 종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김 대감댁 하인들이 언제 와서 무엇을 먹었는지, 날짜와 시간, 심지어 반찬 가짓수까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정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쌀가게 외상장부, 푸죽간 고기값까지 보기의 붓끝에서 술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내가 이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있었단 말이냐? 보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씨를 보며 빙긋 웃어 보였습니다. 그 눈빛은 낮에 보던 멍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형형하게 빛나는 총기가 서려 있었지요. 서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 아들이 바보가 아니구나. 한 번 본 것은 절대 잊지 않는 비상한 재주를 하늘이 내려주셨구나. 오냐 오냐. 내 새끼 장하다. 내가 입이 무거워 말을 안 할 뿐이지 속은 꽉 찼구나. 서씨는 아들을 끌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보기가 이 비상한 기억력으로 15년 전 자신이 버려지던 그날 밤의 기억까지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호사다 마라 했던가요? 좋은 일에는 꼭 막아 끼는 법입니다. 서씨네 국밥집이 문지방이 닳도록 장사가 잘 되던 그 무렵 정작 한양 도성 안에 으리으리한 최참판 댁은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에이그, 이화상아, 또 노름판에서 땅 문서를 날려먹었느냐? 최 노마님의 쩌렁쩌렁한 고함이 사랑채를 뒤흔들었습니다. 서씨를 내쫓고 들인 양자라는 놈은 허구한 날 기생집과 투전판을 드나들며 가산을 탕진하고 있었습니다. 꽃가는 비어가고 위세등등하던 가문도 기울어가니 노마님의 속은 숯검정이 다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눈치 없는 하인 하나가 국밥 한 그릇을 얻어먹고 와서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마님, 저기 성박장터의 국밥집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요. 주인 여자가 손맛이 어찌나 좋은지
돈을 갈퀴로 쓸어 담는다던데요. 뭐라, 국밥집? 예. 근데 그 주인 여자 이름이 15년 전 쫓겨난 서씨, 아씨랑 똑같지 뭡니까요? 노마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 길로 노마님은 가마를 대령시켜 장터로 향했습니다. 국밥집 앞에 당도해 보니 과연 손님이 구름대처럼 몰려있고 엽전 구르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15년 전 자신이 쫓아낸 며느리 서씨가 웃으며 손님을 맞고 있었습니다. 내 인연, 서씨 아니냐? 벼락 같은 호통 소리에 왁자지껄하던 국밥집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서씨가 소스라치게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꿈에서도 보기 싫던 시어머니가 떡하니 버티고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머님, 어머님은 무슨 얼어 죽을. 내 집에서 쫓겨날 때 빈손으로 나간 년이 무슨 돈으로 이런 가게를 차렸느냐? 필시 내 집에서 폐물을 훔쳐 나온 게 분명하다. 노마님은 다짜고짜 서씨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기가 막힌 억지였지만 권세가 대단한 최참판댁 노마님이 우기니 누구 하나 섣불리 말리지 못했습니다. 억울합니다, 어머님. 저는 품을 팔아 푼푼이 모은 돈으로. 시끄럽다. 이 가게는 우리 최씨 가문의 돈으로 세운 것이니 당장 내놓고 썩 꺼지거라. 그때였습니다. 구석에서 묵묵히 장작을 패던 보기가 도끼를 쿵 내려놓고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노마님은 보기에 훤칠한 기골에 잠시 흠칫했지만 이내 남루한 옷차림을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놈은 또 뭐냐? 벙어리 하인 놈 주제에 눈을 불하려? 보기는 아무 말 없이 노마님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는 심상치 않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향해 병신이라 욕하며 눈밭에 버리라 명하던 그 목소리. 15년 전 갓난아기였던 보기의 뇌리에 각인된 그 목소리의 주인을 드디어 찾아낸 것입니다. 하지만 노마님은 그 눈빛의 의미를 알 리가 없었지요. 그저 탐욕에 눈이 멀어 이 알짜배기 가게를 뺏을 궁리만 할 뿐이었습니다. 두고 보자. 내년이 내 말을 안 듣고 백이나 보자. 노마님은 도끼 어린 눈으로 으름장을 놓고는 획 돌아섰습니다. 폭풍전야. 서씨와 보기의 운명의 다시금 시꺼먼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 돈 있으면 죄가 없고 돈 없으면 죄가 된다는 더러운 세상 이치. 최 노마님은 그 이치를 너무나 잘 아는 위인이었습니다. 노마님은 국밥집에서 돌아오자마자 관하로 향했습니다. 물론 빈손이 아니었지요. 금두꺼비 하나를 뇌물로 바치며 사또에게 은밀한 청탁을 넣었습니다. 사또 나으리, 저 천한 서씨년이 15년 전 내 집에서 폐물을 훔쳐 달아났지 뭡니까? 그 돈으로 국밥집을 차린 게 분명하니 당장 잡아들여 주십시오. 가게는 당연히 본주인인 제가 가져야겠고요. 허허, 노마님 말씀이 곧 법이지요. 여부가 있겠습니까? 탐관오리 사또는 뇌물에 눈이 멀어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포졸들을 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화롭던 국밥집에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내 인연, 관가 물건에 손을 댄 도둑년아, 포승주를 받아라. 우르르 몰려온 포졸들이 식사하던 손님들을 내쫓고 가게를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서씨는 영문도 모른 채 머리채가 잡혀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도둑질이라곤 모르는 사람입니다. 시끄럽다. 내 죄는 관아에 가서 고하거라. 포졸들이 서씨를 짐짝처럼 끌고 가려 하자 구석에 있던 보기가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 씨는 본능적으로 아들을 막아서며 소리쳤습니다. 보가, 안 된다. 나서지 마라. 너까지 다친다. 서 씨는 자신이 끌려가면서도 오직 아들 걱정뿐이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으로 몰리는 건 견딜 수 있어도 말 못하는 척하는 아들이 관아에 끌려가 매라도 맞을까. 덜컥 겁이 났던 것입니다. 어머니. 보기는 입 밖으로 터져 나오려는 소리를 억지로 삼키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금 나서서 주먹을 휘두르면 어머니는 공무집행방해로 더 큰 벌을 받을 터였습니다. 결국 서 씨는 포승줄에 묶여 차가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노마님은 국밥집 열쇠를 가로채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호호호, 알턴 네가 빠진 것 같구나. 이제 이 가게는 내 것이다. 저 벙어리 놈은 밥 줄 사람도 없으니 곧 굶어 죽겠지. 차가운 감옥 바닥 서 씨는 멍석 쪼가리 하나에 의지에 밤새 흐느꼈습니다. 자신의 신세가 처량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홀로 남겨진 아들 보기가 굶고 있을까봐 그게 사무치게 걱정되어서였습니다. 하지만 노마님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습니다. 홀로 남겨진 보기가 굶어 죽기는커녕 서슬퍼런 칼을 갈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날 정오, 관아 마당에는 서슬퍼런 살기가 감돌았습니다. 형틀에 묶인 서 씨는 모진 신문을 받아 입술이 터지고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 인연, 아직도 내 죄를 자복하지 못하겠느냐? 사또의 호령 옆에는 비단 방석을 깔고 앉은 최 노마님이 부채질을 하며 혀를 차고 있었습니다. 독한 년, 매가 약이라 했다. 더 매우 쳐라. 전현이 훔친 돈을 어디다 숨겼는지 볼 때까지. 곤장 소리가 짝짝 하고 허공을 가를 때마다 서 씨는 비명을 삼키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자신이 여기서 무너지면 감옥 밖에서 기다릴 아들. 보기가 영영 살기를 잃는다는 생각에 정신줄을 놓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관아문을 열고 누군가가 저벅저벅 걸어 들어왔습니다. 바로 보기였습니다. 아니, 저놈은? 노마님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보기는 평소 입던 남루한 옷이 아닌 어디서 구했는지 새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묶은 채였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서늘하고 기품이 있던지 포졸들도 감히 앞을 막지 못했습니다. 보기는 형틀에 묶인 어머니를 보고는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이내 사또와 노마님을 향해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높이 쳐들었습니다. 자신이 쓴 탄원서인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모르는 까막눈인 척했던 노마님은 콧방 귀를 꼈습니다. 벙어리 놈이 제 어미 구하겠다고 온 모양이구나. 꼴값 떨지 말고 저 놈도 묶어라. 어미랑 같이 매질을 당하면 입을 열겠지. 노마님의 잔인한 명령에 포졸들이 몽둥이를 들고 보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죽어가던 서 씨가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서 씨는 묶인 줄을 끈을 든 몸부림치며 울부짖었습니다. 나으리, 마님, 저 아이는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병신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입니다. 때리시려거든. 차라리 저를 때리십시오. 제 살을 찢고 제 뼈를 깎으시고 제발 저 아이만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서 씨는 온몸을 비틀어 보기 쪽으로 몸을 던지려 했습니다. 자식에게 날아올 매를 자신의 등으로 막아내려는 어미의 처절한 몸짓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구경꾼들도 옷소매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이고, 독하다 독해.
시어머니란 사람이 어찌 저리 모질까. 하지만 노마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느리의 약점을 잡았다는 듯 비릿하게 웃었지요. 호, 자식이 귀하긴 한가 보구나. 여봐라, 저 놈의 다리를 분질러라. 그래야 내 어미가 순순히 도장을 찍지 않겠느냐. 포졸이 몽둥이를 높이 쳐들고 보기의 다리를 내리치려는 절체절명의 순간,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보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15년 만에 처음으로 닫혀있던 입을 열었습니다. 멈추시오. 우렁차고 또렷한 그 목소리에 관아의 모든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멈추시오? 관아 안의 모든 이들이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시나무 떨듯 떨던 서씨도, 부채질하던 노마님도, 곤장을 들고 있던 포졸도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평생 벙어리인 줄 알았던 녀석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입을 떼다니요. 사또가 눈을 껌벅이며 물었습니다. 내 놈이 말을 할 줄 알더냐? 보기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은 더 이상 순박한 시골 청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슬퍼런 칼날을 품은 장수의 눈빛이었지요. 사또 소인은 벙어리가 아닙니다. 지난 15년 동안 어미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진실을 지키기 위해 입을 다물고 있었을 뿐입니다. 진실이라니? 보기는 뚜벅뚜벅 걸어 노마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노마님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내 놈이 어찌. 보기가 노마님을 노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입초리기 시작했습니다. 을해년 섣달 20날 밤, 유시. 그 날짜를 듣자마자 노마님의 동공이 지진 난 듯 흔들렸습니다. 바로 보기가 버려지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눈보라가 치던 대문 앞. 당신은 하인 칠성이에게 이렇게 말했소. 이 핏덩이는 가문의 수치다. 쥐도 새도 모르게 저 개천 얼음 구멍에 쳐박아라. 그리고 칠성이에게 수고비로 엽전 5냥을 던져주었지. 이 미친놈이 무슨 헛소리를. 노마님은 비명을 질렀지만 보기의 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또, 저 노파가 우리 어머니를 도둑으로 몰았습니까? 아닙니다. 진짜 도둑은 여기 있습니다. 보기는 머릿속에 있는 장부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서씨네 국밥집 장부가 아니었습니다. 15년 전부터 최참판댁에서 엿들었던 검은 뒷거래의 기록이었습니다. 최참판댁은 3년 전 흉년 때 나라에서 나온 구휼미 300석을 빼돌려 비싼 창고에 숨겼습니다. 작년 5월에는 관아에 바쳐야 할 세금 1000냥을 뇌물로 무마하고 그 돈으로 양자 아들의 빚을 갚았지요. 그 증거인 비밀 장부는 지금 노마님이 깔고 앉은 저 가마 의자 밑창에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뭐라. 사또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구휼미 횡령은 사형에 처할 수도 있는 중죄였기 때문입니다. 사또가 눈짓하자 포졸들이 달려들어 노마님의 가마를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의자 밑창을 뜯어내자 보기의 말대로 누런 장부 뭉치가 우수수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럴 수가. 장부의 내용을 확인한 사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장부에는 보기가 말한 날짜와 금액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정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보기는 털썩 주저앉은 노마님을 내려다보며 마지막 확인 사살을 날렸습니다. 할머니, 하늘이 무심한 줄 아셨습니까?
당신이 병신이라 버린 손자는 한 번 들은 것은 죽어서도 잊지 않는 천재였습니다. 당신의 그 더러운 혓바닥이 뱉은 죄를 제가 15년 동안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럴 수가. 구휼미를 횡령했다니. 사또는 장부를 보며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단순한 절도가 아니었습니다. 임금님이 백성을 구하라고 내린 쌀을 가로챈 것은 삼족을 멸할 수도 있는 대역죄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또는 자신의 목까지 날아갈까 겁이 나 즉시 태도를 180도 바꿨습니다. 여봐라, 당장 저 늙은 죄인을 포박하라. 감히 나라의 녹을 도둑질하고 선량한 백성을 무고하여 옥에 가두려 하다니 내 죄가 하늘을 찌르는구나. 사또, 내 돈을 받아먹지 않았소. 어찌 이러시오. 노마님이 발악을 했지만 사또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를 덮으려는 듯 더 크게 고함을 쳤지요. 입을 다물라. 저 죄인을 형틀에 묶고 며느리 서씨를 당장 풀어주어라. 순식간에 처지가 뒤바뀌었습니다. 서씨가 풀려나고 그 자리에 비단옷을 입은 노마님이 엎어지듯 묶였습니다. 15년 전 며느리를 내쫓고 손자를 내다 버리고 이제는 며느리의 가게까지 뺏으려던 탐욕의 말로였습니다. 매우 쳐라. 짝. 아이고, 사람 살려. 아이고. 관아 마당에 노마님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구경하던 백성들은 속이 다 시원하다, 하늘이 도왔다 하며 혀를 찼습니다. 그때 곤장을 맡던 노마님이 고개를 들어보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눈앞에 청년이 자신이 버린 그 핏덩이 손자라는 것이 뼈저리게 실감난 것입니다. 저 총명함, 저 기계, 놈은 최씨 가문을 다시 일으킬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복이야. 내 새끼야. 노마님은 엉금엉금 기어가 보기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할미가 잘못했다. 내가 눈이 멀어 너를 못 알아봤구나. 자, 어서 집으로 가자. 내가 우리 최씨 가문의 장손이다. 내 너를 비단금침에 재우고 정승판서 부럽지 않게 키워주마. 응. 노마님은 핏줄에 호소하면 통할 거라 믿었습니다. 거짓골로 산 놈이니 부귀영화를 준다면 냉큼 절을 할 거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보기는 잡힌 바짓단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서늘한 눈으로 노마님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최씨 가문의 장손, 그 아이는 15년 전 눈 내리는 밤 당신 손에 죽었습니다. 뭐라고? 보기는 뒤돌아 서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씨는 상처투성이 몸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요. 보기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서씨의 거친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대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오직 한 분, 춥고 배고픈 밤저를 가슴으로 품어주신 서씨 부인뿐입니다. 비단옷의 쌀밥보다 어머니가 끓여주신 국밥 한 그릇이 제게는 더 귀합니다. 보가, 내 아들아. 두 모자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노마님은 아이고, 내가 복을 걷어찼구나. 내 복을 내가 버렸어. 하며 땅을 치고 통곡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피보다 진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탐욕스러운 노파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그날 이후 한양 바닥에는 천지개벽할 소문이 돌았습니다. 세도를 부리던 최참판댁은 구휼미 횡령죄로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전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호령하던 최노마님은 졸지에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어 장터 바닥을 기며 밥을 구걸하는 꼴이 되었지요. 한 푼만 줍쇼. 배가 고파 죽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노마님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 할망구, 제복을 제가 걷어차더니 꼴 좋네. 천하의 몹쓸 위인이니 인과응보지. 반면 서씨네 국밥집에는 경사가 났습니다. 어머니의 누명을 벗긴 보기는 그 길로 글공부에 매진했습니다. 본래 한 번 본 것은 절대 잊지 않는 천재였으니 스승이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우쳤지요. 그로부터 3년 뒤 임금님이 주관하는 과거 시험장에서 장원급제자가 발표되던 날 대궐문이 활짝 열리고 어사화를 꽂은 청년이 말을 타고 나왔습니다. 여봐라, 금년 장원급제자 서복 나으리 행차시다. 바로 복이었습니다. 최씨성을 버리고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의 성을 흗다. 서복이란 이름으로 당당히 세상에 이름을 떨친 것입니다. 복이는 금이 환영하여 가장 먼저 서씨 부인을 찾았습니다. 서씨는 이제 국밥집 안하게 허름한 옷을 벗고 아들이 지어준 고운 비단옷을 입은 채 동구 밖까지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말 위에서 내려온 보기는 흙바닥에 넙죽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는 눈 덮인 갈대밭에서 이미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이 벼슬도 이 영광도 모두 어머니가 주신 것입니다. 서씨는 눈물을 흘리며 늠름해진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니다. 내가 잘나서 된 것이다. 고맙다.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주어서 정말 고맙다. 두 모자가 얼싸앉는 모습에 온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 멀리 구석에서 밥동량을 하던 최노마님은 그 눈부신 광경을 참아 쳐다보지도 못한 채 고개를 떨구고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자신이 버린 병신 손자가 정승이 되어 돌아왔으니 그 속이 오죽했을까요? 후회 막급이라.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핏줄보다 진한 것은 사랑이요. 나은 정보다 깊은 것이 기른 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착한 마음으로 복을 지은 서씨 부인과 효자 복이 두 사람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며 세상에 따뜻한 등불이 되었다고 합니다.